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11월 첫 방송 시작합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가을이 좋다. 낙엽 밟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가을이 좋다. 낙엽 밟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박강수 작사 작곡의 가을은 참 예쁘다 였습니다. 벌써 11월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다가오는 겨울의 초입에서 오늘도 그림책방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책방에서는 최근 출간된 따끈따끈한 그림책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고심해서 고른 비슷한 주제의 동화책, 청소년 소설, 어른책들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변의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도 골라보시고 훌쩍 자란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읽으면 좋겠다 싶은 책도 고르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위한, 바로 우리를 위한 마음의 양식도 종종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림책방에 입고된 신간은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김미은 작사 작곡의 비타민 친구입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 10월에 출간된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입니다. 이 책은 웅진 주니어에서 출간되었고요. 특이하게도 이권 시인이 번역을 맡으셨습니다. 혹시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에르베툴레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은 영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님 중 한 분으로 고릴라와 동물원이라는 책으로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을 받으셨고 2000년에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까지 수상하셨어요. 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계의 노벨상이라고까지 불리는 상인데요. 한국에서는 지난 2020년 이수지 작가님이 수상하시기도 했었죠. 이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작품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는 특히 돼지책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이 돼지책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교 필독서이기도 했습니다. 이 돼지책은 홀로 감당하는 집안일에 지쳐 집을 나가버린 엄마와 결국 돼지로 변해버린 아빠와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이기도 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가님이 이웃을 모델로 그리셨다고 했는데 재미있는 점은 그 이웃들은 자신이 돼지책의 모델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이야기 속에는 돼지뿐만 아니라 겁쟁이 빌리, 꼬마곰, 코끼리 어니스트 등 정말 다양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저에게 앤서니 브라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는 바로 고릴라입니다.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이 그리는 고릴라는 정말 털이 한 올 한 올 보일 정도로 섬세하고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죠. 왜 이렇게 고릴라를 자주 그리실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고릴라의 눈이 사람의 눈과 가장 비슷해서 고릴라에 매료되셨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의 표지에 그려진 고릴라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고릴라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고릴라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고릴라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의 고릴라 품에는 주홍빛의 작은 원숭이가 안겨 있지요. 이 책의 제목은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이지만 그 아래는 작은 소제목이 또 있어요. 그 소제목은 바로 반대와 반대의 세계입니다. 뭐가 반대와 반대일까요? 혹시 반대말에 관한 그림책일까요? 보통 반대말 관련된 그림책이라고 하면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청소년, 심지어 어른까지도 함께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림책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 반대와 반대의 세계. 앤서니 브라운 글 그림, 이권 옮김, 웅진 주니어.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요. 아주 어릴 때도 있었지만요.
가끔 슬픔이 몰아치지만 행복해서 웃음이 새어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마음이 한없이 무거울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놓아줄 수 있는 날도 올 테지요. 때때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나요? 주변을 둘러봐요. 함께일지도 몰라요. 한때는 커다랗게 보이던 것들이 아주 자그마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쩌면 반대는 부림인 마음껏 두둥실 두둥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 운동장이 있어 행복해. 풀밭 속 한켠에 피어난 꽃송이 매일매일 놀러오는 개미 친구 있어 행복해. 쑥쑥 자라고 싶은 나무 잎사귀 햇살 가득 선물한 햇님 있어 행복해. 나는 내가 있어 참 좋아. 함께 있어 정말 행복해. 서로 어울려서 좋아. 내가 있어 정말 행복해. 부림인 마음껏 두둥실 두둥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 운동장이 있어 행복해. 풀밭 속 한켠에 피어난 꽃송이 매일매일 놀러오는 개미 친구 있어 행복해. 쑥쑥 자라고 싶은 나무 잎사귀 햇살 가득 선물한 햇님 있어 행복해. 나는 내가 있어 참 좋아. 함께 있어 정말 행복해. 서로 어울려서 좋아. 내가 있어 정말 행복해. 내가 있어 정말 행복해. 네, 유선정 작사, 설재호 작곡의 내가 있어 행복해 듣고 오셨습니다.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책은 그림책치고도 제법 판형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페이지마다 그려진 그림들이 무척 존재감 있게 다가오는 책이기도 하지요.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 속에는 고릴라만 등장하지 않아요. 침팬치, 오랑우탄 등 온갖 유인원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들은 서로 색도, 크기도, 모습도 달라요. 우리 인간과도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인원들과 반대일까요? 아니, 우리와 유인원을 떠나서
여러분은 삶에서 정반대의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이 책에는 나이 들다와 어리다, 슬픔과 행복, 무거움과 가벼움, 혼자, 그리고 함께 등 분명히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반대말 책인가 싶기도 하긴 해요. 하지만 가만히 문장을 되뇌어 읽다 보면 이것이 정말 반대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수평선상의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둥그런 원 안에서 마주보는 반대편에 서서 함께 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고릴라에 매료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랄랄라 랄랄라 노래가 좋은 친구 웃음이 많은 친구 모두 모여라 노래 좋아하는 이유로 우리는 친구가 됐지 두근두근 콩콩 설렘이랑 고무대에 올라 나만의 세상 펼쳐요 선율의 꿈을 싣고 행복은 표 따라서 사랑 쉼표 그리며 함께 어울려 부르는 노랫소리 하늘이 울려 퍼지길 날아올라 꿈을 향해 아름다운 멜로디 예쁜 추억이 되고 노래로 자라요 노래로 꿈꿔요 지금처럼 꿈꾸며 노래해 랄랄라 랄랄라 두근두근 콩콩 설렘이랑 고무대에 올라 나만의 세상 펼쳐요 선율의 꿈을 싣고 행복은 표 따라서 사랑 쉼표 그리며 함께 어울려 부르는 노랫소리 하늘이 울려 퍼지길 날아올라 꿈을 향해 아름다운 멜로디 예쁜 추억이 되고 노래로 자라요 노래로 꿈꿔요 지금처럼 꿈꾸며 노래해 행복 우정 담아 펼치는 노래하는 친구들 예! 박진영 작사 작곡의 노래하는 친구들 들으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본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다시 듣기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또한 팟빵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
BANG를 찾아보시면 방송에 소개된 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신간 그림책은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였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 자연스레 떠오른 그림책이 한 권 있어서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정말 인생 그림책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바로 리사 아이사토 작가의 삶의 모든 색입니다. 이 책은 2021년 길벗 어린이에서 출간되었고요. 번역은 아동문학 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김지은 평론가님이 하셨어요. 이 책을 직접 보시면 우선 두께에 놀라실 거고요. 그 다음엔 그림에 한 번 더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림을 보시면 반드시 소장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놀라움이 가득한 책, 삶의 모든 색은요, 그림책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페이지나 된답니다. 그래서 두께도 제법 두껍고 판형도 커요. 책이 꽤 묵직합니다. 하지만 글보다는 그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책이라 읽기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페이지 한 장에 한 문장이 채 안 들어가는 페이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책은 아이의 삶, 소년의 삶, 자기의 삶, 부모의 삶, 어른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나긴 삶이라는 6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각 파트마다 아주 간결한 질문과 문장으로 그 시기에 우리가 지나쳐온 순간들, 또 지나고 있는 순간들, 그리고 지나갈 순간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잊고 지냈던 반짝이는 추억들과 아름다운 기억들이 몽글몽글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요. 허나 제가 이 책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사 아이사토 작가님의 그림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직접 보셔야 하는 작품입니다. 리사 아이사토 작가님은 인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데요. 아주 사랑스러우면서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잘 잡아내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재료로 그리시는 것인지 저는 감도 못 잡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세세하게 그려지는 부분과 몽환적인 부분이 어우러지면서 그림 전체에서 신비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제가 아까 가격을 보면 한번 깜짝 놀라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그림책의 정가가 42,000원입니다. 이거 일반 그림책의 2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안 사고는 못 베깁니다. 그 정도로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미술관이나 전시회에서 판매하는 작가의 작품 가격을 생각해보면 200페이지에 꽉꽉 들어찬 이 훌륭한 그림들을 구매하는데 42,000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국내에 출간된 책들 중에서 리사 아이사토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다 맡으신 책은 이 삶의 모든 색이 유일한데요. 일러스트만 맡으신 책들도 무척 아름다워서 저는 거의 다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게 역시 최고는 삶의 모든 색인 것 같아요. 어쩐지 그 리사 아이사토 작가님의 글이 들어가서 그 본인의 그림과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 책의 첫 부분, 아이의 삶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모든 색. 리사 아이사토 글 그림, 김지은 옮김. 길벗 어린이. 아이의 삶. 여름날 빗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놀았는지 기억하나요? 늦도록 환한 여름 저녁, 들판 가득 핀 민들레를 만지면 묻어나는 진액의 끈끈한 감촉을 기억하나요? 그 여름이 얼마나 더 푸르렀는지 기억하나요? 그 겨울이 얼마나 더 새하였는지,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더없이 신비로웠는지 기억하나요? 그때의 호기심을 기억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는지, 기사와 요정들이 가득했던 그 숲은 어디였는지, 우리는 저녁밥을 먹으러 집에 갈 생각이 없던 무당벌레들이었어요. 높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던 새들이었고, 저 깊은 바닷속의 수호자들이었어요. 그 시절의 어느 날 우리는 무적이었고, 어느 날에는 다치고 상처를 입었어요. 때때로 세상은 불공평했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시절에 사랑받았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않아요.
영화 포카혼타스 OST의 수록곡 바람의 빛깔 들으셨습니다. 리사 아이사토 작가님의 삶의 모든 색.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조금은 떠오르셨나요? 만약 그 시절 추억들이 떠오르셨다면 여러분들의 그 시절은 어떤 색이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삶의 모든 색이라는 제목을 보고 조금 추상적이고 생경하게 느껴졌어요. 삶의 모든 색이라니 뭔가 상상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제목 정말 잘 지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책의 글과 그림이 완벽하게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삶의 모든 색의 표지에는 다소 어두운 청록빛에 색살의 비가 내리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표지 아래쪽에는 하늘을 보고 신나게 웃는 두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이 두 아이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다 보니 한동안 잊었던 제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했던 마음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슬쩍 떠오르고요. 아무 걱정 없이 신나게 깔깔깔 웃던 그때를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도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주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여생도요. 반짝 햇살 한 스푼 맑은 물도 한 스푼 마음속 심어진 나의 꿈 깊게 뿌리 내리어 멋진
이정인 작사 작곡의 꿈꾸는 어린이, 그리고 한초롱 작사 작곡의 힘내까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신간 그림책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와 함께 제 인생 그림책 중 하나인 리사 아이사토 작가님의 삶의 모든 색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른을 위한 책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10월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벙벙이 방송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소개합니다. 바로 북로망스 출판사에서 출간된 백희성 작가의 장편소설 빛이 이끄는 곳으로입니다. 이 책은 올 8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저도 저와 책 모임 하시는 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읽었는데 정말 첫 장부터 몰입해서 단숨에 읽어내려간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파리에 사는 한 건축가예요. 건축가이지만 월급쟁이라 남의 집만 디자인해주고 정작 내 집 마련은 머나먼 꿈인 그런 건축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전화 한 통이 내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날이었다. 어떻게 부동산에서 걸려온 전화가 이 주인공 건축가의 삶을 통째로 바꿨을까요? 사실 건축가는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하나 마련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좀 고치고 살고 싶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찾고자 그 부동산에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건축가가 그 말하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월급쟁이니까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을 거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이 건축가가 말하는 가격대에 딱 맞는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거죠. 사실 이 건축가는 파리 시내에서 자기가 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파리에서도 가장 비싼 시태섬이라는 곳에 이 건축가가 말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집을 내놓은 주인의 조건이 좀 특이합니다. 우선 첫째, 그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이 건축가일 것. 둘째,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요양원에서 집주인을 만나야 할 것. 이 주인공 건축가는 시태섬에 있는 매우 낡았지만 고풍스럽고 어딘가 깊은 사연을 숨기고 있을 것 같은 이 집의 내력이 매우 궁금해져서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 스위스 루체른으로 출발합니다. 이 빛이 이끄는 곳으로의 작가 백희성 작가님은 사실 작가이자 건축 디자이너이시기도 해요. 마치 이 소설에 나오는 건축가와 굉장히 유사하죠. 실제로 프랑스에서 10여 년간 건축가로 활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작가님이 되게 흥미로운 점은 당시 프랑스의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집을 지날 때면 그 집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집의 우체통에다가 당신의 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편지를 넣곤 하셨대요. 그러면 간혹 응답을 해주는 집주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주인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바로 이 소설 빛이 이끄는 곳으로에 녹아 들어갔다고 해요.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나요? 이 작가님이 건축가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그 건축물의 구조를 설명하시는 게 굉장히 탁월하시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이 건물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렇게 건물이 묘사된 부분을 살짝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주인공 건축가가 부동산 업자와 함께 시태섬에 있는 그 오래된 건물을 방문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 집의 정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든 문이었다. 3m는 좋게 넘을 큰 문은 두 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상단부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철제로 된 음표 모양의 장식이 틀에 끼워져 있었다. 쇠 장식의 틀에는 거미줄과 먼지가 엉겨 붙어 있어 음산한 분위기였다. 구멍 위로는 사람의 두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문짝 2개에 각각 1명씩 다른 형상의 두상이었는데 조각상의 나무 상태는 매우 양호했지만 문의 아랫부분은 오래되어 누렇게 닳고 일부는 썩어 있었다. 오랜 시간 빗방울을 견뎌온 하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비를 덜 맞았을 상단의 나무 상태가 좋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이 두 문짝의 하단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왼쪽 문짝이 오른쪽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었다. 얼핏 보아도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두 문짝의 상태가 서로 다른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어떠세요? 이 건축가가 마주한 건물의 정문 상태가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그 다음은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 안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서 작가가 묘사한 부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안내로 우리는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주 오래된 계단이 분명했다. 수북이 쌓인 먼지 위로 마치 눈길에 새겨진 듯한 발자국이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집은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 분명했고 지금 위에 있는 주인도 이 집에 방금 들어온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계단의 왼쪽 난간에 비해 오른쪽 난간의 높이가 훨씬 낮았다. 마치 난장이 혹은 아이들이 잡을 만한 아주 낮은 난간이었다. 웬만한 어른이라면 누구나 허리를 굽혀야만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계단을 오르니 나무 마룻바닥을 밟을 때보다 더 단단한 느낌이 발끝으로 전해져 왔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또각거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다. 대리석 면은 낡아서 여기저기 균열과 마모가 심했다. 건축가의 호기심에 발동해 잠시 계단을 오르던 발길을 멈추고 웅크리고 앉아 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알랑이 방금 전 밟고 지나간 발자국 속에 눌린 먼지를 뚫고 빨간 무언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먼지가 어찌나 많은지 마치 먼지로 만든 계단 같았다. 손으로 먼지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묘한 느낌이 드는 계단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맙소사. 손으로 먼지를 걷어내자 와인빛의 대리석이 드러났다. 희귀한 대리석이었다. 물로 잘 닦아내면 반짝거릴 정도로 아름다운 색의 돌계단임이 확실했다. 호기심에 바로 위에 있는 계단의 먼지를 걷어내니 이번에는 주황빛의 돌이 드러났다. 나머지 계단도 모조리 먼지를 걷어내 확인해보고 싶어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때 알랑의 목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다.
루이미에르 씨 뭐해요? 빨리 와요. 집주인이 기다려요.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다. 100여 년 전의 건축가는 왜 이런 색감이 있는 돌계단에 한쪽이 낮은 난간을 설치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갑자기 머릿속을 파고들었지만 의문을 그대로 남겨둔 채 2층의 마지막 계단을 밟았다. 어떠세요? 이 시태섬에 있는 아주 오래된 집이 어떤 모습일지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이 소설의 앞부분 중에서도 굉장히 일부만을 읽어드렸어요.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정말 다양하고 특이한 건축물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대로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주인공 건축가는 도대체 의중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 자신이 건축가라는 직업을 100분 활용해 이 집에 얽힌 미스테리를 풀어나갑니다. 과연 이 집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집을 만든 건축가는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비밀이 많은 집을 짓게 되었을까요? 사실 언젠가부터 저에게 집은 그저 자산 가치로 더 크게 와닿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살 집을 구할 때 보통은 초품화인지, 남향인지, 여기가 학군지인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곳인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지, 보통은 이런 것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보내며 먹고 자고 쉬는 이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대부분은 아파트라고 하는 굉장히 비슷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 따라 각자의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물론 저희 집 같은 경우엔 집 정리를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 책은 추리, 미스테리,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백희성 작가님의 빛이 이끄는 곳으로. 정말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빌려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제가 벌써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애정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준비해서 그림책방 꾸려나갈 테니까요. 자주 놀러와 주시고 인스타에도 많은 이야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 마지막 곡은 이상은의 삶은 여행입니다. 세상 어디든 평화로이 춤추듯